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용산을 또 왔습니다. 용산 요즘 너무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도 그만큼 가장 정비 사업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용산은 정비 사업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지형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좀 많은 언덕과 가파른 언덕과 좁은 골목길들이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정비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용산을 올 때마다 용문동 일대를 오면은 또 다른 용산의 느낌입니다. 좀 가장 편안하게 거니는 곳이 용산 안에서도 용문동 일대입니다. 용문동은 용산에서도 지형이 가장 평평하고 가지런한 곳이기 때문에 정비 사업을 한다고 하면 특별한 많은 어떤 손실이나 아니면은 용적률을 그대로 또 올리기에도 좋은 지형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용문동은 여러분, 용문동 하면은 용문시장이 또 떠오르실 텐데요. 용문시장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용문시장 일대로 해서 오래전부터 또 정비 사업에 대한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용문동 안에서도 용문동 38-39 일대인데요. 이곳에서 모아타운을 시작한다고 해서 또 이곳을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용문동 38-39 일대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까이에는 또 마포구가 가까이 포진되어 있어서 마포구, 도원, 레미안 아파트하고도 가까이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는 효창공원역 하고도 한 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기도 합니다. 효창공원역 일대에는 또 효창공원역 역세권 재개발이 효창공원을 또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효창역 아래쪽으로 해서도 또 하단으로 해서도 또 역세권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용문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살짝 아래 하단으로는 신속통합기획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개발들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 용문동입니다. 특히 용문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하면 가장 중심인 국제 업무지구를 양쪽으로 끼고 있는 한강로와 그리고 원유로 일대들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죠. 그리고 많이들 또 보고 계실 텐데, 이곳에 대한 어떤 가격적인 부분 투자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상당히 지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에 대한 이슈 때문이겠죠. 그렇게 봤을 때 원유로 4가도 이미 모아타운으로 해서 동의호를 다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지가 상승, 그리고 원유로 3가 또한 가장 인접한 지역으로서 이곳에도 신속통합 기획에 대한 동의율이 이미 50% 이상 거쳤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곳에 또 역세권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 되었을 때는 또 엄청난 사업성이 나오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그 지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원유로 2가, 그리고 원유로 1가 일대도 역세권 재개발부터 해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 전자랜드 라고 하는 용산 전자상가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많은 업체들이 이곳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들이고 있고, 계속 개발을 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곳은 기업들이 사들여야 되는 것이 용산 전자상가 일대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투자라는 것은 과연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로 본다는 것이 그렇게 불손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현실 직시를 해야 될 것. 그냥 도덕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한반도라는 나라 자체가 크지 않죠. 한반도 자체도 그 안에서도 또 남북 분단이 되어 있고요. 이 분단이 된 이 남쪽이라는 이 대한민국은 또 더 작은 나라입니다. 그 속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인구 밀도 또한 높기로 또 순위에 드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곳에서 부동산을 바라볼 때 과연 어떤 투자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냥 거주를 하기 위한 실용성의 시장으로, 거주의 실용성 거주 시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투자 시장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대다수들이
투자 시장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진실은 받아들여야 우리가 또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은 투자 시장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용문동, 지금 이 지역 서용산이라는 곳은 굉장히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높은 곳은 맞습니다만, 내가 가진 자산으로 이 용산에 진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10년 전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금액들이 상대적인 것이긴 하겠지만 서울 25개구 안에서 강남권 못지않게 많은 금액들, 투자 금액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용산이었다는 것은 여전히 계속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 그 지존의 자리를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나도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해보고 싶다 할 때는 초기에 진행하는 곳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초기에 진행되는 곳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전체 면적은 6만 3천여 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전체적인 세대는 1,500에서 1,700세대니까 적지 않은 세대가 또 이곳에 들어오게 되니 앞으로 모아타운을 했을 때 너무 작은 세대도 사실은 사업성에 있어서, 그리고 기타 좋은 명품 아파트 단지가 되기에는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 큰 세대가 들어오는 것은 정말 좋은 창대한 그림이고 계획이긴 하나, 사실 그 또한 정비 사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너무 많은 기간과 너무 많은 또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세대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한 6만여 제곱미터 정도 면적에 적어도 3개 구역 이상이니 한 4개에서 3개 구역 정도 됐을 때 1000여 세대를 넘는 그런 모아타운들이 지금 발빠르게 성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우리가 모아타운이 몇 개까지 지금 선정이 되었죠? 전체 모아타운은 100여 곳까지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벌써 80% 이상이 육박합니다. 그 중에서 관리계획 고시까지 선정이 된 곳은 8곳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요. 이런 곳들을 대부분 보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늘도 발표가 났습니다만 면목 본동이 또 관리계획 고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곳에 보면은 전체 세대가 1,200여 세대입니다. 그리고 화곡동과 그리고 목동 이렇게 또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곳은 세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50여 세대 전후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아타운이라기보다는 가로구역 정비 사업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는 사실은 큰 좋은 단지로서 로얄 단지가 되기는, 고급형 아파트 단지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적어도 1000세대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것, 거기다 입지까지 갖춰야 된다는 것. 요즘은 아파트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그 안에 최첨단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관리비에서 빠져나가고, 관리비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세대가 1000세대 이상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또 단지가 될 수 있는 모아타운은 적어도 3개 구역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3개에서 4개 구역 정도 딱 적당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더 큰 것들은 사실은 너무 진행이 느립니다. 모아타운 특징이 무엇일까요? 한 개 구역이 동의서를 각자 걷어서 추진위가 따로 있고 나중에 다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개 구역이 있다. 나머지 4개 구역이 모두 동의를 80% 해서 창립총회까지 했다고 해도 나머지 1개 구역을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 모아타운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큰 구역들이 있으면 진행이 너무 늦어질 수 있어서, 그래도 최소 단위는 3개 구역 이상이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3개 구역에서 한 4개 구역 정도의 적당한 면적, 6만여 제곱미터 전후인 곳이 또 정비 사업을 하기엔 적당하다라고 보는데, 바로 이곳이 또 그러한 조건을 갖췄고, 그리고 평평한 잘 지형이 용산에서 보기 쉽지 않은 평평한 좋은 지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 또 하나, 이 일대 38-39 일대의 모아타운은 주거 전용지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한 그런 곳입니다. 동의받기 어렵지 않다라는 거. 다세대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율 받기도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동의율로 거쳐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제가 추진위를 잠깐 들렸었는데 동의율이 또 이렇게 빠른 용산 안에서 빠른 곳은 또
보기 드물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용문동 자체가, 그리고 이 주거 전용지 이 일대가 특히나 더욱더 동의가 빠른 곳 중에 하나인 것은 바로 이런 상업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근생 건물들이라든가 상업지가 발달되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38-39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추진위도 벌써 설립이 돼서 이렇게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요. 전폭적으로 동의서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게 2주밖에 되지 않은 아주 신생아 같은 그런 모아타운 탄생지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예, 이렇게 아주 극초기일 때 진입을 하셔야 그나마 용산에서는 조금은 높지 않은 장벽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곳에서 둘러보시면서 용문동이라는 입지가 용산스럽지 않게 굉장히 편안하고 단아한 그런 입지, 평화로운 입지라는 거 좀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야 용적률을 잘 찾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단지 조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급형을 할 때 더 용이하고 아름답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특히 용문동은 역세권이기도 합니다. 예, 역에서 3분 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용산 효창공원역에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고밀도로 올라가는 주거지는 사실은 고급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닭장같아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업성은 많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너무 닭장 같은 건 고급 주거지라기보다는 그냥 뭐 중산층 이상 주거에 초점을 두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고급화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고급화된 주거지로 거듭나기 위한 단지 조성을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마 용산 일대 전체 재개발지에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고급화된 단지 계획도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